어쨌든 제가 3세에서 8세까지 그렇게 못 키웠어요. 아우, 그러니까 지나버렸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15세까지 기분을 들려서 그리고 제가 이제 애들이 지금 8살, 9살이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가능성이 있을 거다. 내가 어쨌든 내버려 두면 지가 좀 그 원래 타고난 어떤 그런 걸 회복을 하겠지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공교육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런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려면 뭐 방학을 이용을 하라. 근데 그거는 5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한 달 정도의 시간. 아, 괜찮아요. 시간이고. 단지 임팩트가 강하면 돼요. 방학 때 참. 예, 그래서 강하면 돼요. 두뇌가 바뀌어버려요. 예, 지금 한 5학년, 그러니까 13살, 6학년 때까지 몇 번 한 3, 4년밖에 없는데 그동안 어떻게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어떤 경험을 줄까 그런 거에 대한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여름 방학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근데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걸 좀 일단은 무조건 장기 체험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깊이는 디테일이고 디테일은 어디서 오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문화가 무슨 옛날에 무슨 군인들 땅 정복하듯이 여행하잖아요. 야, 이번에 포항 갔으니까 뭐 원주 가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체험하는 여행은요. 봄에 갔던 데를 여름에 가고 여름에 갔던 데 가을에 가고 가을에 갔던 데 겨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봄바다, 겨울바다, 가을바다를 다 보여줘야 돼요. 봄에 치는 파도, 여름에 치는 파도, 가을에 치는 파도가 어떻게 다른지 바닷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체험을 하려면 시간을 많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닷가에서 텐트 치고 한 달간 살아버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그 정도. 그럼 얘는 처음에는 모래, 그러다가 모래 속에 있는 조개, 그러다가 얕은 물 속에 있는 물고기, 망둥어, 짱뚱어 뭐 이렇게 쫙 넓혀가잖아요. 근데 자연계는 대부분 그 콘텐츠나 그 현상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책에서 배울 때는 연결고리를 배우지를 못해요. 왜냐면 책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짱뚱어의 수명, 짱뚱어의 생식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뭐냐면은 다 알맹이만 따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줄기 뿌리가 없어요. 줄기 뿌리, 낙엽 뭐 이런 게 없어요. 교과서에는. 그래서 근데 미래에는 그게 그런 디테일에서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데 3세, 8세 때 그걸 하면 더 좋은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단지 2~3배 더 걸린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3세, 8세 때 임팩트 있게 3년간 딱 할 거를 얘가 이제 10살 넘어버렸어. 그러면 6년에서 10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이 두뇌가 치유가 되는 거야, 얘가. 3세, 8세 때 관리받았던 두뇌가 치유되려면 3배가 걸려. 그러니까는 정말 집 팔아서 아예 그냥 배낭여행 가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너무 과격하니까 장기 체험으로 가세요. 방학 동안 계속 앞으로. 애들이 가자고 하는데 또 가고 이걸 만드세요. 무슨 얘기? 이건 좀 그런데 갔던 곳에 아이의 추억이 뭔가가 거기에 있게끔 뭔가를 심어놓고 타임캡슐 같은 거? 우리 내년에 또 오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나무한테 편지를 쓰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럴 나이가 지나버렸나 아무튼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게 좀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고학년에 맞게끔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사진 찍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과학적으로 가면 되죠. 이 나무가 가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나 보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또 가고 방학 때마다 아무튼 이 정도만 할게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우리가 또 따로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금 약속했기 때문에 네. 아, 네네네. 기술은 없는데 좀 창의력 있단 말이야. 많이 모르면서 재밌게 표현하고 이런 거는 좀 하고 하는데
아.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영어 학원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중등학교 4학년인데요. 딱 끊어도 되는가? 초사. 네. 제가 유튜브에 주식을 하면서 한다라고 예, 그랬는데 주식 쪽으로 진짜 선생님 조언에다가 시작을 하게 해줬어요. 음. 이거 간이 작더라고요. 음? 짧아요? 간이 작아서 30만 원이나 투자를 하자고 줬는데 그거를 다 못 사고 20만 원밖에 못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닌가? 너무 깊게 괜찮아요.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니까 질문이 미술교육에서 지금 방문교육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식 투자 하고 싶다고 해서 뭐 시켰고, 그건 정말 잘하셨어요. 꾸준히 꼭 해주시고, 모의 투자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두뇌의 특성은 지금 이 시대에 깊이 있는 체험을 한 것이 그 종목이나 그 방식이 미래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두뇌는 그걸로서 디테일이 단련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에 몰입하느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은 아이는 디테일에 능숙한 애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바이올린만 해도 과학 연구가 잘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고, 근데 미술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교과서에 들어오면 알맹이만 있고 뿌리 줄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문 미술 교육은 좀 보완이 필요해요. 여행 스케치 같은 게 필요합니다. 미술을 좋아한다면 여행 스케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기른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햄스터가 됐든 뭐가 됐든 기르면서 그 방문 교육이 끝나고 나서 햄스터 한번 그려볼까 해가지고 선생이 없는 자율적인 시간이 있죠.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수동적인 두뇌에서 자율적인 두뇌로 전이가 돼서 좀 엔진을 돌리다가 그 체험이 완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뭔가 완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완결된 미술 체험은 낙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강의를 했고요. 고급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10살이 넘어가게 됐을 때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내가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물병을 물병처럼 그렸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빠르면 9살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자존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뭘 하나 그렸는데 짝꿍이 너 잘 그렸다 이게 예, 자존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그때는 단기에 그 아이가 건물을 그리든 사람을 그리든 꽃을 그리든 간에 잘 그린다, 있는 걸 그대로 관찰하고 그리는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은 화가가 되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관찰력의 교육이고, 두뇌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두뇌의 뇌세포가 협력시키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관찰한 것을, 그림 수업이라는 것은 관찰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해석해가지고 손으로 그린 다음에 손으로 그린 걸 딱 다시 보고 비교해보니까 안 닮았어. 그럼 다시 지우개를 고치고, 이게 뭐냐면 뇌세포 간의 협력 교육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뭔가 그 아이가 사업을 하든 뭐 이렇게 가수를 하든 뭐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 고급 미술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의 두뇌는 더 조율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편 미술 교육이 10살부터 15살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사실 낙서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10살까지는. 뭐 이 정도만 할게요. 또 영어.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좋아하면 하셔도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면 영어를. 그러면은 그러면 끊어야 돼. 일단 영어 얘기 이따 카페에 가서 하자. 사인 시간도 필요하고. 잠깐만요. 응. 사진 먼저 찍고 사진 사진 빨리 좀 나오세요. 가게. 네.